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가을 북한 예술단의 광주 공연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의 대북 협력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심도 지하철 건설 찬반 토론회가 오늘 오전 8시 50분부터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지난 주말 남해안을 강타한 태풍 콩레이로 인해 전남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집계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늘면서 골프장도 병해충과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친환경 방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을이 왔다 공연을 이달 안에 남측에서 하기로 합의했었죠. 그런데 이 공연 일부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것이 유력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민간협력 사업도 조만간 재개하기로 북측과 합의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14선언 11주년 행사에 광주에서 평양을 방문한 인사는 이병은 문화경제부시장과 정영재 광주 평화재단 대표 2명입니다. 이 부시장은 방북 과정에서 북측에 가을이 왔다 광주 공연 개최, 내년 세계수영대회 북한 참가, 이용섭 시장의 평양 방문 이 세 가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우선 가을이 왔다 공연의 경우 북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며 이 부시장은 광주 개최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북측 인사를 만나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했던 결과 북측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었고 광주 공연은 유력시 됩니다.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내년 수영대회에 참가할 가능성 또한 높아졌고 평화대회 개최를 위해 이용섭 시장의 평양 방문도 내년 수영대회 이전에 추진됩니다. 더불어 2009년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 협력 사업도 조만간 재개될 예정입니다. 남북 당국과는 달리 민간 교류의 끈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던 만큼 민간 차원의 방북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진행됩니다. 중단된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사업들을 해나가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15년에 북에다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개발 협력 사업들을 해나가자. 전라남도 역시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영식 담양군수와 북측이 가까운 시일 안에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해 평양 발효콩 빵 공장 사업 등 남북 교류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심도 지하철 찬반 토론회가 오늘 오전 8시 50분부터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론화위원으로 위촉된 호남대 김기태 교수의 진행으로 찬성과 반대 측에서 각각 2명씩이 나와 의견을 전개합니다. 녹화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내일 저녁 8시 55분부터 TV로 방송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방송 이후 오는 10일부터 2주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민 배심원단 구성을 위한 2,500명의 표본 집단 모집에 들어갑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이 공정한 공론화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당은 2호선의 경우 찬반 입장이 첨예한 만큼 광주시와 공론화위원회가 중립적 역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중립성, 정보 공개 투명성, 시민 참여의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절기 한로입니다. 한로는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가을 단풍이 짙어지고 제비와 같은 여름새와 기러기 같은 겨울새가 서로 이동을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오늘 절기답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예로부터 한로에는 가을에 누렇게 살이 찐다는 추어로 만든 추어탕을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뜨끈한 추어탕 한 그릇 하시면서 따뜻한 식사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을 보이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13도, 장성이 9도 보이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22도, 장성이 20도 보이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은 21도, 강진은 23도 보이면서 평년보다 더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는 22도, 고흥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주말 남해안을 강타한 태풍 콩레이가 전남 지역 곳곳에도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집계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수진 기자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들녘에 나선 60대의 농민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거센 비바람에 수확을 앞둔 벼가 쓰러지고 잠긴 데다 제때 일손을 구하지 못하면 수발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락을 이제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데 논에가 지금 물 반씩 다 잠겨 있어요. 이 물이 언제 빠질지 몰라. 쓰러진 벼를 세울 여력이 없는 농민은 아예 갈아엎을 작정입니다. 대충 이제 섰는 것만 이렇게 해서 이제 수확을 해야죠.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그냥 뭐 트랙터로나 뭐 이제 갈아엎는다든가 그런 수밖에 없어요. 영암과 해남, 강진 등 전남 지역에서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벼가 쓰러지거나 침수된 면적은 1,436헥타르. 한평과 장성 21헥타르에서는 배와 사과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완도 전복 양식장과 해남 김 양식장 등 전남 지역 81개 어가가 태풍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 상황은 본격적인 집계가 이루어지는 내일부터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진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호반 측과 이번 주부터 협약 조건 등을 조율하는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시공사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협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세부 추진 일정,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최근 광주 지역 학교에서 빈발했던 성비위 사건에 대해 광주시 중등학교 교장단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 현장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중등교장단은 잇따른 성비위 사건을 접하며 교육자로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장단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성비위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교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고등학교 56곳에서 교사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민주당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는데 광주는 20개 고등학교, 전남은 36개 고등학교가 해당됩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사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닐 경우 성적관리 불신 등 불공정 시비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분리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는 10일부터는 국회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벌써부터 순탄치 않은 국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쟁점 사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국감이 잘 진행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벌써부터 이제 그런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 지난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만 보더라도 당시에 야당에 있던 민주당이 이 문제를 국감에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그 실드를 쳐주고 방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밝혀졌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박근혜 탄핵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까지 이어졌는데 당시에 만약에 국회가 제대로 국정감사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 탄핵에 가지 않았을까. 그만큼 국정감사는 국회의 고유 업무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해지고 부패진다는 게 이번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여실히 좀 드러났다고 봅니다. 심재철 의원의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는 심의원과 기재부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불법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이제 맡겨야겠는데 사실 검찰이 심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심의원이 자료가 정말 필요했고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그 자료가 그대로 옵니다. 네. 그 자료를 가지고 보도자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됐는데 100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한 건씩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도 보면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도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크게 어긋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청와대 직원들의 회의 수당 문제 삼고 있잖아요. 회의 수당도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물론 청와대 직원이 회의 수당을 받아서는 안 돼요. 심의원 주장대로. 근데 청와대 직원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제 안 되는데 심의원은 계속 이렇게 폭로전을 이어가는데 청와대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폭로전에 국민들이 현혹될까 봐 이게 걱정인 거고 심의원은 사실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인데 지난해 국감은 사실상 적폐청산 국감이었다면 이번 국감이 사실상 첫 국감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두고 보자 이렇게 칼을 갈고 있다고 하는데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좀 뭐랄까 그 보수 정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의제를 선점했던 게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안보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문제 역시 집권 1년 반차 되는 문재인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하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경제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정설인데 그래서 이제 집권 여당 같은 거 시간을 달라는 건데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자 성장론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이 폐기론을 주장했는데 이 정부와 여당이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의 경우는 적폐청산 국감을 올해도 이어가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도 이번에 국감에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죠. 보통 이제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에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하겠다. 공격적인 부분은 뭐냐면 민생 문제를 도보고 남북 문제, 평화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혁적인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나 적폐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런 공격과 그다음에 이제 야당의 방어에 대해서 같이 가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제 내년도 정부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심의에도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보통 예산심의 절차를 보면 회기연도 개시 전 30일 전까지 국회 본회 심의를 모두 마쳐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그 기일을 거의 마치지 않고 회계연도를 넘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국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한 준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준예산 제도라는 것도 전년도에 답습한 거지 신규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국민들의 손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제도의 문제거든요. 예산 심의기가 너무 짧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40일, 영국 같은 경우는 120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일에서 60일이거든요. 그것도 본격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고 감소시키는 기간이 2주일도 안 돼요. 또 그 2주일 기간 중에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끼얹느냐 바쁘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저속 예산이니까 시행되어 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사실 이야기 돼요. 예산 심의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가 갈수록 고온다습한 날씨가 늘면서 골프장도 병해충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친환경 방제가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골프장, 토양과 유출수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독성 농약과 잔디의 사용이 금지된 농약 등 10종의 성분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공원 주변에 이제 농경지라든지 농가에 잔류되는 농약들이 유출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골프장 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골프장은 550여 곳으로 전남에는 39곳이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고온다습한 날이 많아져 갈색 잎마름병이나 동전마름병 등 병해충 발생이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20가지 이상의 저독성 농약은 승인이 난 상태지만
병해충에 내성이 생기면서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를 써야지만이 병이 잡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손님들께서 그린에 병이 생기면은 일단은 밑줄에도 지장이 있고 미생물을 활용한 방제를 시도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 일반 농약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은 비용과 빠른 시간 안에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친환경 방제를 유도하고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연간 2차례 검사에서 농약 잔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골프장을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 수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26살 허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44살 양모 씨의 승용차를 옆에서 들이받아 두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허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인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920여 건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40명이 숨지고 1,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광주와 전남에서 한 해 평균 3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떤 뉴스가 누리꾼들에게 관심을 받았을까요? 조선대학교가 외국인 학생에게 불법 취업 알선을 해 적발됐다는 뉴스와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한 정보, 남도 유일 서핑 명소와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댓글들이 남겨졌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했다가 출입국 당국에게 적발됐다는 뉴스 전해드렸죠. 가난한 형편 때문에 학교를 벗어나 돈을 벌러 가겠다는 베트남 유학생의 이탈을 막기 위해 그런 건데요. 뉴스 좀 적당히 나왔으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 진짜 창피해. 최근 들어 다사다난한 학교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학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불법 취업까지 알선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대학이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는 소식에도 많은 댓글이 남겨졌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새 도로교통법. 우리가 알고 꼭 지켜야만 하는 사항이다 보니 관심이 높았는데요. 꼭 매야겠네. 음주 자전거도 불가라니. 조심해야겠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한편으론 법규만 늘리지 말고 평소 단속 또한 잘 해주길 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남에 자리한 서핑 즐길 만한 곳을 아시나요? 가을이 깊어가기 전 서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남도에서 유일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고흥 남열 해수욕장.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올해 마지막 서핑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오호, 좋은데? 서핑 가자! 한자떼기 들어라! 내년 여름을 기약하는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큰일 났다. 사람 이제 모여들겠다. 인기가 많아지면서 몰려들 인파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타구는 내야 2루수 빠졌습니다. 우측 안타. 자, 버나디나 3루 돌았습니다. 홈으로 공도 홈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2루타와 적시타 버나디나와 나주환이 선취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박건우가 끌어당기면서 정수빈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3루 돌았습니다. 정수빈을 불러들이는 박건우의 동점 적시타. 2구 끌어당겼습니다. 빠졌습니다. 좌측 안타. 자, 마지막 코너를 돌고 박건우 역전 점수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높게 떠오릅니다. 우익 뒤로 담장쪽 넘어갔습니다. 김민식의 스리런. 주인공은 김민식. 김민 선수가 두산전에서는 장타율이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민 선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최경민 초구부터 타격 걷어올렸습니다. 높게 떠오른 타구. 센터 쪽 중견수 버나디나 잡았습니다. 3루자 홈으로 스타트. 아웃카운트와 점수가 교환됩니다.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는 베어스의 고급 야구. 주자가 2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박건의 타구 잘 뒤로 한장. 이렇게 오늘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박건우의 끝내기 홈런. 두산 베어스가 극적인 연장 승리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최대 국가 어항인 여수 국동항이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선박들 때문에 제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정부가 강제 폐선과 과징금을 통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두 길이만 2.8km에 달하는 여수 국동항입니다. 국내 국가어항 가운데 최대 규모지만 장기 방치된 선박들이 부두 곳곳을 차지하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불만이 커질 대로 커지자 지자체가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은 채 항구에 방치된 선박은 140여 척. 지자체는 점사용 허가 없이 정박한 선박을 파악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화물선 등 어선을 제외한 선박에 대해선 이동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인 없이 무단 방치된 배는 폐선 조치할 방침입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해수청도 부두 시설을 확장하는 한편 선박의 크기나 종류별로 어항 기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레저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소형 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공간, 대형 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을 전반적으로 좀 재배치하고. 하지만 판매를 위해 길게는 2년 이상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50여 척의 어선들은 장기 계류를 막거나 처리할 방법이 없고 소유자나 선박 중개업소들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굴은 몇 대가 지금 하나 실려도 그걸 실 수가 없이 큰애를 불러갖고 이 배를 하나 걸쳐가고 싶고 그런 직장입니다 지금. 어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수년째 이어진 뒤에야 추진되는 정비 사업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가 2020년까지 총 70억 원을 투자해 광주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모델을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노란 신호등이나 차량 감속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이 정비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모델은 광주시가 지난 3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춰 도입한 모델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 관광 할인 카드인 남도패스가 이달 중순부터 서비스됩니다. 남도패스를 사용하면 광주 전남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지 입장료와 체험료, 렌트카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관광지나 숙박시설 등 80여 곳의 카드 가맹점에서도 평균 30% 수준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남도패스는 앱카드와 실물카드로 발행되고 실물카드의 경우 광주 전남 지역 KTX역 여행센터에서 만원과 3만원, 5만원 세 가지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호남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필립 항공사가 오늘부터 광주와 제주, 김포와 제주 노선을 신규 취항합니다. 에어필립은 광주공항의 경우 오늘 오전 11시 15분 비행기부터 김포공항에서는 오늘 오전 6시 10분부터 제주 노선 첫 운항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에어필립은 기존 광주 김포 노선을 포함해 운항 노선이 총 3개로 늘었고 다음 달에는 무안 블라디보스톡 노선 취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오는 11일부터 나흘 동안 영광 대마산업단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이탈리아, 독일 등 16개 나라 120개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관람객이 시승 행사를 통해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종합 마케팅 행사로 진행됩니다. 이 모빌리티란 초소형 전기차나 전기 이륜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 2인용 이동수단을 말합니다.